안녕하세요. 범바라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 이것도 상승이라고 하기에 조금 보합에 가까운 거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서울 집값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확실히 상승세가 갈수록 꺾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0.11에서 0.08로 다시 상승세가 확 꺾이는 그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거의 반토막 0.28 정도인가요? 거기에서부터 0.1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0.08까지 꺾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제 이 매매 가격 지수가 본격적으로 체감될 만큼 빠지느냐 관건인데,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 붕괴가 되고, 지금 앞으로 환율, 물가, 금리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거 무디스나 JP모건 같은 이 전문적인 금융회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떤 호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우상향으로 이 집값이 그 궤적을 이동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가장 이 자산시장에서 한국 아파트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확실히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0.05에서 0.02, 수도권 0.04에서 0.02, 전국 0.00, 지방 마이너스 0.02%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만 삐쭉하게 나왔지, 나머지는 다 울산 빼고 모든 수도권 지방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장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굉장히 약보합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 결국에 가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백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 후방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홀로 독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 변동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부동산원 지표에서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이 추세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0.25, 그러니까 토지가 해제됐던 시기에 나왔던 그런 어떤 아파트 추세, 그리고 재지정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다가 다시 0.08, 계속되는 어떤 지하실로 접근하는 궤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전국 매매가 역시도 지금 마이너스 선상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이 집값 추세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폭 확대됐고,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집값 상승세를 탔던 그 지역들 다시 재지정되면서 하락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도 상승폭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아파트 값의 대조정기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이 전망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대격변기에 왔다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상승세는 꺾였다. 미국 변수가 가장 큰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90일 관세 유예를 트럼프가 내놨지만 이거 적응 기간 준 겁니다. 그만큼 임팩트, 갑작스러운 어떤 이 기준 변동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유예 기간을 좀 슬로우 다운, 속도를 줄이면서 준 건데, 아마도 석 달 후까지 아파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궤적을 밟다가 석 달이 지나면서 관세가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즈음에 하락의 정점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저점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트럼프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골드만삭스가 미 경제 침체 65%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 시그널을 줬는데 1시간 만에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유예를 90일로 딱 못 박아 버리니까 그동안 뭐 엄청난 이 경기 전망 추세를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봤던 골드만삭스도 입에 지퍼를 딱 달았죠. 그냥 그렇게 내뱉었던 전망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삭죽기야? 하여간 이 투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의 이 거의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닙니까? 경제 부분에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그냥 사람들이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이게 뭐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니까 금융 전문가들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블룸버그나 막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이 경제 전망이 달려 있으니까 결국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경제 변수가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한 사람의 워딩에 의해서 의존하는 세계 경제. 이게 세계 경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한 사람의 워딩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증시와 부동산은 정말 똘똘마리 워딩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개 속에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그로는 과연 언제까지? 4월 9일 어제를 기해서 모든 세계의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25% 관세를 때려 맞을 줄 알았는데 10%로 딱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벼랑에 서 있다가 그냥 떨어질 뻔하다가 다시 이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감격이죠. 10% 관세도 좀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데 25% 때린다고 하다가 10% 때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지죠.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의 중심에는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는 이 나 바로 그냥 관세 때릴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냥 이름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나바로 지체할 것 없이 그냥 미국의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방어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보여주고 있죠. 이 관세 정책의 이론의 근거에는 바로 스테판 미란이 있죠. 미란. 무역 적자 해소 위해서 관세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일 관건한 부분이 경제 심리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표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영역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있잖아. 경제 심리라는 거. 심리에 의해서 주식이 뭐 몇천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관가해버리고 그냥 지표대로 뭐 실행에 옮긴다면 굉장한 어떤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란 보고서가 강한 부분이고 주식은 뭐 투심이 죽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재정 적자. 결국 미국이 계속 국채 찍어가지고 이거 수출해가지고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굉장한 어떤 지위를 확보한 나라 아닙니까? 방위 그리고 관세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이 100년 국채 수출 확실하게 더 도장을 찍어서 뭐 막대하게 또 이 강매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이자 한 푼 안 받고 어떻게 100년 국채를 사들일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방위와 관세라는 어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끝까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의 운명은 벌써 이런 기싸움에서 벌써 분위기를 딱 간파하고 있잖아. 점점 하락 추세를 지금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만화 딱 등장하고 있잖아요. 팔발려뛰기 20회, 몇 회? 20회. 싫은데요? 한 명이 딱 거부하잖아요. 중국. 넌 125회. 자, 나머지 20회 처리하고 10회 시작. 이게 지금 관세 정책, 뭐 복잡한 경제 이론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카툰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대중관세 125% 올렸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관세는 10% 기본 관세만 적용하겠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20회 거부했던 중국은 지금 125회 뛰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0회로 좀 차감을 해준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세를 펴나가게 되면 이거 미국도 자체적인 어떤 경제 구조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모자.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썼던 빨간 모자 아닙니까?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 Made in China.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이 중국의 생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미국 경제인데
미국은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125% 관세를 때리면 물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뭐 직접적인 타격 받을 수밖에 없고, 기업 원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중국산 없이 못 돌리는 산업 어마무시 많아요. 중간재, 부품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하죠. 보복 관세 시에 미국 수출업계 직격탄, 뭐 부메랑입니다. 시장 불안, 경기 위축, 증시 붕괴할 수밖에 없고, 즉 관세 125%는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이 치킨 게임은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기싸움이다. 그러니까 누가 삿바에서 손을 떼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 대기업 죽어나가고 있죠. 스타벅스 1분기 실적 반토막, 미 유통업 100만 명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이게 2020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100만 명 해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악몽이 다시 올해 2025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너지에서 지금 머스크가 엄청난 해고 러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민간 기업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타벅스 직원 1100명 해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최대한 해고했던 수준이 한 350명 수준인데, 야, 1100명 정도 사람의 목을 친다는 건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결국 또 한국도 고스란히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 잘 나가는 현대면세점이 5년차 직원도 희망퇴직 그런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됐고, 뭐 신세계, 롯데 할 것 없이 모든 유통업 자체가 지금 자금이 잘 돌지 않고 뭐 업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퇴직 수순을 밟는 그런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단기적인 어떤 이 경제적 지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뭐 7%, 9%, 12% 올랐는데, 결국 트럼프 역시도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단기 지수에 집착할 수밖에. 증시 붕괴는 결국 경제 대통령 아이콘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적절한 타협안이 나올 듯 하고요. 한국은 이렇게 달러와 위안화 사이에서 사경을 헤맬 듯 합니다. 아파트 시장 부채의 부메랑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건 뻔하고, 지금 뭐 환율이 그래도 뭐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 회복되는 추세라면 환율이 조금 떨어져 줘야 되는데 다시 오르고 있잖아. 그 정도로 지금 위안화 절하를 통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 와중에 또 은행은 뭐 예대금리 쫙쫙 컴파스처럼 뭐 가랭이 쫙쫙 찢듯이 예금금리, 대출금리 뭐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고, 이거 예금금리 왕창 내리고 주담대금리 뭐 찔끔 내리니까 이자 장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 말을, 비난을 듣는 거 당연하죠. 신한, 국민,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뭐 상단은 5%를 지금 6% 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6.29네. 어마무시 지금 올라선 걸 볼 수가 있고요.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보면 2% 선이, 이거 1%로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자 장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지금 이금융권,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동경주 농협에서 이게 고금리 상품을 팔았는데, 이거 지금 100억 원 목표였는데 9천억이 물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금리를 어떻게 감당을 하나? 약속한 금리 맞게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고객과 약속을 지키고자 비상경영체제 수립을 통해서 업무에 매진하면 뭐하냐고. 지금 돈이 금고에 돈이 없잖아. 100억을 훨씬, 목표 100억을 넘겨서 9천억의 어떤 실적을 거뒀는데 약속한 금리가 8%야. 그러면 이거 자산 이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안드로메다 간 그런 어떤 이 금리 아닙니까? 이틀 만에 이거 완전히 지금 은행이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업이 상당 부분 지금 엄청난 이 불안정 속에서 뭔가 이 꼴에 대해서 뭔가 계속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뭐 외화 예금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뭐 8조 원이 넘는 액수 환율로 환산하면 지금 외화 예금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지금 연일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지금 투매에 가까워 2조 원 가까이 좀 엊그저께는 뺐잖아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말 나가는 외환, 환율 방어에 의해서 계속 태워야 되고, 또 환율 때문에 보유한 가치는 또 줄어들고 있고, 결국 한국은행은 이달에 기준금리 인하 못할 겁니다. 결국 이 자본시장의 대변화는 아파트 시장의 이 가격을 직격할 수밖에 없는, 조금만 여러분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정말
최저 비용으로 여러분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생각보다 기대만큼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오늘 부동산원에 나온 딱 지표만 봐도 공식적인 지표잖아요. 계속적인 어떤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 뭐 관세 유예 90일 했는데 자산 시장은 지금 부채에 물려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죠.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 부분, 뭐 삼각 파도에 해당하는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들 굉장한 어떤 가치 대조정기를 맞을 가능성 아주 높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북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